안녕하세요, 킴스커스텀 마크입니다. 요즘에 픽업 트럭이 엄청 핫하잖아요. 원래 지금 픽업 트럭 시장이 사실 한쪽에 몰려 있었죠. 국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쌍용에서 제작하는 차들로 다 이제 한정이 돼 있었다가 점점 이제 해외에서 수입하는 차들의 픽업 트럭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많이 열렸습니다. 이게 쌍용에서 원래 처음으로 픽업 트럭을 냈던 게 무쏘 스포츠였고, 거기서 뭐 액티언 스포츠로 넘어와서 지금 이제 KGM이 인수를 하면서 지금 KG 모빌리티에서 출시하는 차들도 픽업 트럭이 나오고 있었죠. 렉스턴 스포츠 나왔고, 또 지금 그 뒤에 바로 토레스 픽업이 나오게 됐는데, 이 토레스 픽업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특이하죠. 원래 이제 픽업 트럭에 국내에서 뭐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전기차는 없었는데, 물론 이제 봉고는 있었는데, 자, 토레스 픽업은 EV 버전하고 그다음 하이브리드 버전이 나온 좀 특이한 케이스로 나오게 됐는데, 출시를 예고하는 와중에 기아에서 타스만이 또 떡하고 나왔죠. 뭐 지금 이제 타스만 같은 경우는 일반 내연기관으로 나오는데, 제가 요 모양을 보면은 이제 전기차로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죠. 왜냐면 그 기술이 지금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가능성을 갖고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시한 요 두 가지 픽업 트럭을 좀 비교를 하면서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예상도 해보고, 저희가 요 디자인을 봤을 때 어떻게 저희도 한번 해볼 수 있을지 얘기를 나눠보면서 비교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국내 시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국내 시장에 픽업 트럭에 지금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저희가 지금 같이 협업하고 있었던 뭐 이네오스 그라나디어 같은 경우도 픽업 버전이 이미 연구에 출시를 해서 한국에도 언젠가 나온다고 하고, 걔는 이제 좀 고가의 차지만 좀 밑으로 좀 내려오면, 뭐 지금 국내에서 그 포드에서 판매하는 차들, 사실 저는 그 풀사이즈 픽업을 판매할 줄 알았는데 그건 지금 배제가 돼 있는데, 포드에서 레인저가 있고 지금 쉐보레에서는 콜로라도를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메리트가 있는 차예요. 국내 버전은 또 하이 옵션의 차들만 들어왔기도 하고, 이 차들이 사실 디자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차들이나 아니면은 쌍용에서 여태까지 제작했던 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약간 그 남성미가 있는 차들은 사실 미국산 차라고 봤어야 되는데, 지금 그 시장 안에 지금 국산차 두 대가 또 들이닥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사실 국산차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국산차니까 부품에 대한 부분의 가격이 저렴해야 하고 차량가가 저렴해야 된다라는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특성 두 개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비교를 해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아 타스만하고 토레스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즈는 어떻게 보면 기아 타스만은 약간 중대형급이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아직 실물을 못 봐서. 토레스 픽업 같은 경우는 약간 소형 픽업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적재량이나 이런 거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 자, 기아 같은 경우는 가격은 아직 정확히 확정된 게 없어요. 지금 뭐 가격대로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7천만 원대로 예상을 하거든요. 혹자는 5천에서 6천만 원 선에 지금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이런 옵션에 지금 이 적재량이면 제 생각에는 한 7천만 원 정도대에서 8천만 원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누가 살까 생각이 좀 들겠지만 실질적으로 약간 지프나 이런 차들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자, 그리고 토레스 픽업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게 나온다고 하죠. 구동계 트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버전 그리고 하이브리드 버전 두 가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트림은 뭐 E5 트림, E7 트림 이렇게 있다고 하는. 자, 가격대는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하기로는 스만은 저는 6천에서 7천대로 무조건 보고요. 토레스 픽업 같은 경우는 4천만 원대에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요거는 거의 나온 내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가격대로 메리트는 토레스가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적재량을 보시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소형 픽업 트럭일까라고 예상할 수 있다 요거였는데, 지금 토레스 픽업이 갖고 있는 성향은 좀 렉스턴하고 비슷한 것 같은 게, 적재량이 칸 스포츠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칸 버전의 스포츠랑 동일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뒤에 적재량 같은 경우 셋업은 잘 했는데, 이게 디자인만 보더라도 그 실제로 도로 주행을 배제한 픽업 트럭에 볼 수는 없고요. 요 칸 같은 경우는 화물 적재량이 700kg 정도 되거든요. 지금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적재량을 칸 스포츠하고 동일하게 가져갔다는 거는 그 시장만 건드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보강을 하지 않으면 쌍용에서 나온 차들 같은 경우는 적재를 많이 못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재량을 많이 가져가고 할 때는 칸 같은 경우는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나온 차들, 뭐 지프 글래디에이터도 있고 쉐보레 콜로라도도 있고 포드 레인저 같은 차량들도 그런 걸로 하면서 적재량의 무게들이 많이 적재되는 걸로. 실제로 랭글러 같은 경우도 국내 적재량이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됐는데, 실제 적재하면 적재 많이 됩니다, 실제로. 근데 그게 뭐 한국에서 인증받는 차이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제로 나중에 이 차들이 나오면 한번 적재량 비교도 해보는 것도, 그래서 차가 얼마나 주저앉는지, 얼마나 견딜 수 있고 차의 주행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재원상 나온 적재량은 지금 토레스 픽업 같은 경우는 500kg, 그 다음에 기아 타스만 같은 경우는 700kg로 책정됐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기량 같은 경우는 토레스 픽업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엔진이 들어가 있는 마력수하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하면 막 202마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디젤인데 1100cc 디젤이거든요. 이게 출력이 지금 210마력에서 280마력 사이 왔다 갔다 할 거라는데, 이거
요게 지금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출시가 돼야 뭐 어떻게 보면은 차라는 거는 제조사에서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어떤 엔진으로 어떻게 인증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나오기 전까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기아에서 나온 디젤 엔진들도 종류가 좀 있기 때문에 뭘 집어넣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베드 사이즈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베드 사이즈가 적재량하고도 관계가 있고, 이게 리뷰 같은 거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베드 사이즈 안에 있는 베드 그 사이즈 좌우 크기하고 깊이를 고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말씀드린 베드 사이즈가 타스만 같은 경우는 이제 1600에 1200 사이즈고, 토레스 픽업 같은 경우는 1500, 1500이 정사각형 베드거든요. 사실은 뭐 이제 긴 거를 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토레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캠핑이나 뭐 캠퍼용으로 세팅하는 정도까지가 제일 좋은 것 같고, 사실 베드 길이가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그 텐트를 뭘 넣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 뭐 튜닝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텐트를 풀사이즈 렉을 걸었을 때 그래 위에다 얹을 때는 사실 이 텐트 길이가 상관이 없는데, 이 뒤쪽에다가 차하고 높이 이상으로 적재하지 않을 때는 뒤 길이도 좀 중요한 편인데, 이 토레스 같은 경우는 하프렉에다가 이 캠프탑을 얹었을 때는 사실 접이식 정도밖에 못 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엔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 EV 차량일 경우에는 이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뭐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겠고, 또 그 안에서 뭐 이제 그 배터리 갖고 활용할 수 있는 컨버터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활용도가 이제 달라지겠지만, 지금 그 EV나 EV 하이브리드라든 거 제외하고는, 그리고 가격대의 경쟁력이 있으면 이게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타스만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으려면 5천만 원대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실내를 봤을 때는 이 고급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저는 한 7천만 원대 랭글러 글래디에이터 정도 가격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두 가지는 비교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봤고요. 제가 각 차량마다 좀 특성을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앞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기아에서 나온 최초의 픽업 트럭입니다. 제가 옛날로 돌아가서 좀 얘기를 해보면, 디자인하면 기아였거든요. 저의 첫 차가 기아 소렌토 1세대였거든요. 그 차를 처음에 보자마자 와, 이게 외제차다 이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 타스만 디자인이 정말 좋게 나왔어요. 요즘 디자인이 우리나라 차들이 다 괜찮은 편이죠. 근데 지금 토레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차 자체가 약간 EV 형태를 베이스로 한 차처럼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 타스만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놀란 게, 아까 디자인 설명을 드렸지만 정통 픽업처럼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 그 다찌 램 픽업의 TRX 버전으로 전기형 약간 느낌처럼 배색이 됐는데, 디자인도 굉장히 미국스럽고, 이 차 타겟 자체가 한국, 호주, 중동 이쪽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고유의 디자인보다, 뭉글뭉글한 디자인보다는 조금 터프한 느낌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걸 반영을 잘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디자인적으로 조금 약간 그 부족한 점이 있는 것들을 요즘에 포토샵으로 좀 막 코드 늘리고 막 해갖고 더 멋있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저도 그런 아쉬움은 느끼고 있지만 기본 베이스로 봤을 때는 그냥 잘 나온 차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보면 봉고 EV도 있잖아요. 그래서 픽업 트럭 베이스로 했을 때 전기차로 베이스로 뭐 할 수 있는 뭐 능력이 없냐? 현대기가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픽업 트럭이 조금 상용화 잘 되면 이 버전으로 똑같이 뭔가 전기차 버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것도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디젤로 나오는 거를 일단 먼저 출시를 하고 그 이후에 아마 선택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무 비싸면 안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 해외 픽업들 가격대 수준으로는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해요. 사이즈도 그렇고 편의장치도 그렇고 좀 그쪽으로 가격을 선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추후에 출시를 정식으로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그 옵션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공개되어 있던 거는 실제 판매차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뭐 다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전해지는 말로는 기본적인 옵션들 있잖아요. 뭐 푸트스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기본으로 달려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레스 픽업 같은 경우도 기본으로 리어 스텝이 달려있죠.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뭐 제조할 때 코너에 들어가는 부분들 이렇게 추가로 넣는 것들도 다 옵션으로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건 되게 잘 선택한 거라고 보고, 자, 이제 그 토레스 픽업으로 가서 좀 보면은 BYD하고 협력을 해서 만든 픽업 트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다가 써서 거기 배터리도 들어가죠. 그래서 토레스 디자인은 그대로 갖고 오되, 이제 연장해서 이제 그 플랫폼에 맞게 세팅을 해야 되니까 약간의 디자인 변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토레스의 기본 베이스를 갖고 온 거죠.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는 이제 수납도 좀 추가가 되고, 왜냐면 공간상 지금 바닥이 넓어졌기 때문에 뭐 좀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픽업 트럭 베이스다 보니까 휠 베이스도 더 늘어났을 거고, 그거로 인해서 뭐 이제 안에 수납장도 더 추가로 됐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적재 중량 아까 말씀드렸는데 렉스턴 스포츠하고 똑같이 500kg예요. 그래서 사실 뒤에가 길이가 좀 배드가 좀 길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한계가 있었지 않았을까. 뭐 플랫폼에 맞춰서도 해야
되고 또 중량도 또 체크를 해서 맞췄어야 됐고 하다 보니까 뭐 이게 한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트림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가격 4,500만, 4,700만 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토레스 EVX하고 가격대는 비슷하니까 이게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차라고는 확인이 됩니다. 지금 타스만 같은 경우 얼마에 나올지를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아마 가격대가 미드급 픽업 트럭 가격이면은 저는 구매할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저희가 기아 EV9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안 되는 건 아닌데 조금 이제 전기차 베이스로 나왔을 때는 이제 구동계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거든요. 전기차 픽업 같은 경우는 픽업의 특성도 있으면서도 하체도 조금 더 탄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프로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취약하면 안 되는데 EV 차들 픽업 트럭이 외국에서도 뭐 오프로드 테스트를 나가고 뭐 이랬지만 그게 별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요 토레스 픽업 같은 경우는 어떨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인치업 튜닝이 어려운 거는 전기차는 사실이다. 그치만 요 이제 와이드 바디 킷이나 뭐 드레스업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하이브리드 출시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였을 때 이제 출력이나 이런 부분도 좀 기대가 되는 편이고요. 하이브리드 했을 때 사실 EV 모드로 얼마나 가느냐도 요즘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나오는 차들은 하이브리드인데도 막 100km 정도는 배터리 모드로 갈 수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쓰다 보니까 점이 있을 거지만 어느 정도 활용하게 될지는 좀 정식 출시했을 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 두 가지를 좀 비교해드려 봤는데 포인트는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사실 디자인을 하기에는 토레스보다는 타스만 디자인이 저희가 픽업 트럭이나 좀 인치업하고 좀 바퀴 키우고 이런 디자인으로는 튜닝하기가 좀 쉬운데 토레스는 아직 감이 잘 안 와요. 좀 예쁜 차에 속하기 때문에 높였을 때 어떤 느낌인지 저희가 한번 건드려 봐야 할 것 같지만 저희는 좀 사실 타스만에 관심이 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 가격적으로나 아니면은 또 국산차라는 장점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격적인 부분들의 메리트는 사실 토레스가 훨씬 있을 것 같은데 사이즈는 좀 작다고 인정하면 되실 것 같고 정통 픽업 느낌이 나는 차들로는 타스만이 더 정확하고 또 요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국산차는 여러분 수리하기가 진짜 편해요. 부품도 진짜 많고 요거를 자가 수리할 수 있을 정도의 뭐 하체 구조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렇게 나왔을 때는 확실히 외국에 있는 차를 타는 것보다는 요 타스만을 구매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는 선택이다. 픽업 트럭 같은 거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요 정도 스펙이고 요 정도 디자인이면 사실 튜닝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예전에 그 렉스턴 나왔을 때 칸 나왔을 때도 와 이거 튜닝하니까 예쁘다 이런 건 있었는데 요렇게 직선형으로 나와 있는 그 미국산 픽업 트럭 같은 느낌을 내주진 않았거든요. 굉장히 기대가 되고 토레스도 한번 나오면 저희가 체크를 해보고 또 디자인과도 체크해봤을 때 완성도가 어떨지는 좀 두 가지는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튜닝을 했을 때 예상도에 대해서 두 가지 비교해보는 것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봤고요. 여러분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킴스커터 마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